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국가 정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요즘 그야말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IT는 AI로, 에너지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 전환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표현하면요, 제품을 구현하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동력은 이제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구현하는 주체는 사람에서 인공지능으로,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향유하는 방식은 제조 따로 서비스 따로가 아니라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산업 전방위적인 진화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늘상 써왔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안들이 지금 변화된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요, 미래 선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규제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대안으로 선택했던 것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면요,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에서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면서 시험해보고 실증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으면 그러면 이제 전방위적인 출시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60개 국가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산업 육성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2019년도부터 산업통상부 등 6개 부처에서 규제 샌드박스 8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특히 소개해 드릴 분야는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기업들이 뭔가 기존의 방식이 아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다시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기존의 법규나 체제 속에서는 시중에 판매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의 법률에서 위배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들이 간간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 마음껏 일정 분야에서 일정 공간에서 실험하고 실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은 간단하죠. 쉽게 말해 규제에 막혀서 시장 출시가 지체되는 일은 이제 없도록 막아주겠다는 게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부가 운영하고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 키아트가 제도 운영의 전반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즉 3종 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규제 신속 확인입니다. 규제 신속 확인이란 제도는요, 신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런칭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는 각종 규제들 중에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키아트에서 일괄해서 확인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들을 일괄해서 챙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출시하기에 앞서서 안전성 시험 평가를 한다든가 검증을 해야 됐을 때 그때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규제를 유예해서 충분히 이게 안전한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시 허가 제도입니다. 안전성 검증이 일단 완료되고 나면 신제품, 서비스 등을 신속히 시장에 출시해보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그런 단계를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실제 진행됐을 때 규제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걸 일괄해서 해주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실제 규제는 없네요. 그럼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안전성 등의 시험이나 검증을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임시 허가를 내줘서 실제 시장에 출시해서 고객의 니즈와 반응들을 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요즘 산업 현장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빠르게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워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소기업들 중에서도요, 이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트랙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차세대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한 번씩 구현해 보기 시작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정제유 석유화학 공정 원료화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폐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폐플라스틱을 다시 사용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류만 정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규제에 막혀서 폐플라스틱을 다시 열분해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불가했었는데요. 이 실증 특례를 통해서 이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확인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안 개정까지 전부 이루어지게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은 굳이 실증 특례, 규제 샌드박스 트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법안 개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산업 현장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업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셀프 수소 충전 서비스 사업. 저는 이게 제가 여의도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쳤었는데요. 사실 수소 충전소 내에는 셀프 충전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충전원이 꼭 있어야지만, 즉 충전이 가능한 게 수소 충전소의 현황인데요. 왜냐하면 수소는요, 어쩔 수 없이 고압 가스 형태로 운용되는 충전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전상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법률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을 충전원으로 보유한 곳만 충전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요소겠죠. 그러다 보니 충전원을 확보할 수 없는 어떤 지자체나 어떤 장소에서는 수소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싶어도 설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소 충전소 내에 셀프 충전기 한 대를 운영하고 싶어도 그 충전원이 없으면 그게 안 되다 보니 여러 제약 조건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실증 특례를 통해서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사업을 승인받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이나 대구 등의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셀프 충전기 형태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소 충전소 초기의 버전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용률이 떨어진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뭘까 고민했었는데, 셀프 충전기가 있었으면 훨씬 더 잘 이용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실증 특례가 적용돼서 아마 수소 충전기가 더 여기저기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식당에서 서빙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커다란 건물에서 청소 로봇 등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우리는 건물 내에서 혹은 인도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맞닥뜨릴 때가 정말 많은데요. 그럼 이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요?
그동안의 규제 내용은요,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 차로 분류되어 통행이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 또는 이용 등에 대해서도 제한이 더불어 같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산업이 발달하기에는 로봇이 운행될 수 있는 공간이 차로 분류돼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로봇 산업이 여기저기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로봇이 조금 더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 특례가 적용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의 법적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개정된 내용 두 가지가, 하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져서요,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실외에서 이동 로봇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단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로봇이 영상 장비가 달려서 개인과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으로써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다양한데 접목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사례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션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장비라든가 건설 관련한 기자재를 직접 운전하는 그런 자격증을 득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런 자격증을 득할 수 있는 면허 시험장이나 면허 교육장이 없어서 그런 자격증을 쉽게 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VR 시뮬레이션이 워낙 고도화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VR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건설 기계와 관련된 여러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실습을 VR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것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훈련 기준에 굴삭기 외에 시뮬레이션은 미포함이 돼서 교육 인증 자체가 불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됩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습훈련 장비에 VR 시뮬레이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실습장을 직접 오프라인에 가지 않더라도, 아니면 대규모 실습 장소를 만들지 못한 곳이라 하더라도 간단한 VR 시뮬레이션 장비만 가지고도 자신이 필요한 면허 취득의 실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실제 이렇게 법적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요, VR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한 업체들의 매출 증가가 13억 원까지 달성된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 산업 현장에서 야, 이런 신기술 우리 분야에 적용하면 좋겠는데 생각하신 분들, 또 스타트업으로서 이런 신기술을 접목해서 이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만들어 보면 시장의 니즈가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제 제일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게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규제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는데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실제 안전하게 제품을 만드는 과정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3종 세트인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그리고 임시 허가, 이 세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빠르게 내 제품을 사업화해 보시면 어떨지,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되네요. 지금 규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한번 꼭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